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 2작업, 그 다음에 3작업, 어, 가능하면 4작업까지 해서 문제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번 시트에 있는 거는 저번 시간에 이거 결제판 만드느라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오른쪽 클릭, 삭제 눌러서 시트 삭제시키고요. 다시 한번 시트 만들어서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번 시트 여기 말하는 거죠. 이거 이름 바꾸는 거는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름 바꿔주면 돼 있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지금 D4부터 H12까지 영역을 복사해서 B2 셀부터 내용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항상 A열은 연결비가 1이었죠. 그래서 일단 이거 바꿔주고 그다음에 1번 시트로 들어와서 요거 한 대로 B4부터 H12까지 쭉 드래그 B4 H12 드래그 컨트롤 C 그 다음에 B열에다가 컨트롤 V 눌러서 요거를 작성해 줄게요. 이거는 채점 요소에 안 들어가요. 이렇게 넓혀주고 좁혀주는 거. 근데 한번 조금씩 넓혀줍시다. 자, 그 다음에 목표값 찾기의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자, B11부터 G11까지 셀을 병합하라. 그럼 B11부터 G11까지 드래그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해주고요. 이름을 도메키트 브랜드의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 땡땡개 평균 여기 쌍따옴표 앞뒤까지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 앞 뒤까지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전부 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내용들 쭉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H11셀에는 이제 도메키트 브랜드의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하시오. 근데 함수는 t 에버리지 함수랑 테두리 가운데 맞춤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입력을 해주면 되고요. 자, 먼저 여기 가운데 맞춤하라고 하니까 드래그 잡아주고 테두리 해가지고요. 모든 테두리 하나 맞춰주고요. 이거는 가운데 맞춤 잘 돼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숫자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는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함수 d 에버리지 함수 이용해 볼게요. 앞에 d자가 붙었으면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보면 되겠고요. 아까 뒷섬 했던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d 에버리지 내용을 친 다음에 함수를 킨 다음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마찬가지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다 드래그 잡아줄게요. 기초 자료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초 자료 위에서부터 이게 아래까지 싹 다 드래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필드고 세 번째는 크리테리아. 이거는 조건이었고요. 이거는 그 범위였어요. 범위인데 그 셀 범위를 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셀에 있는 범위를 구하는 거예요. 자, 봤을 때 지금 도메키트 브랜드의 판매 수량을 구하라고 해요. 도메키트 브랜드의 판매 수량. 그랬을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판매 수량이에요. 그럼 판매 수량은 필드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보면은 도메키트 브랜드니까 자, 브랜드를 한번 볼게요. 브랜드가 도메키트 이렇게 두 개 잡아서 이거는 조건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필드는 여기 나와 있는 판매 수량, 그 다음에 조건은 브랜드가 도메키트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되고요. 확인 한번 눌러줄게요.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평균 구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많아요. 난잡해요. 근데 보통 이제 소수점 몇 번째 자리까지 구하시오 라는 내용이 없으면은 보통은 이제 정수까지만 구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여기 정수까지만 표시해주고 천 단위 구분기호 한번 입력해줘서 좀 깔끔하게 표현해줄게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조건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요 조건. 이게 뭐냐면은 목표값 찾기의 궁극적인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거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도메키트 브랜드의 판매 수량의 평균이 나와 있는데 지금 2218이에요. 자, 2218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회사를 운영한다고 쳤을 때 이 도메키트의 평균 판매 수량이
2218개인 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몇 개를 맞춰? 2500개로 맞추고 싶다. 이거를 2500개로 맞추고 싶다. 자, 그랬을 때 아두이노 우노의 판매량, 아두이노 우노 여기 있죠. 첫 번째 있죠. 아두이노 우노 요 친구의 판매량 개수가 몇 개가 돼야지만 요 값이 이 값으로 바뀔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 값은 어쨌거나 평균이 지금 보면은 높아진 거죠. 그러면은 3456개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몇 개가 돼야지만 요 값이 충족해서 맞출 수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클릭해 주고요. 여기 데이터 들어가 볼게요. 데이터. 자, 데이터 들어가서요. 가상 분석 눌러보면은 목표값 찾기라는 게 있어요. 목표값 찾기. 자, 클릭. 그다음에 지금 요 친구가 지금 주식셀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찾는 값은 몇 개예요? 지금 2218개가 아니라 2500개. 자, 이 값이 되려면은 몇 개로 바뀌라고 보면은 아두이노의 판매 수량. 그럼 아두이노의 판매 수량 요 친구죠. G3셀. 그러니까 이 값이 이게 되려면은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냐 요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요거랑 요거 두 가지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확인 눌러줘 보면은 이건 2225 맞춰졌고요. 이거는 아까 3000 몇보다 많이 올라간 숫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 여러분들이 이거 뭐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런 거 많이 써요. 뭐 선생님들을 예로 들면은 A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금 1학기 2022학년도 1학기 점수가 평균 점수가 조금 낮아요. 근데 평균 점수가 70점이라고 치면은 평균 점수를 80점을 올리기 위해서 특정 과목의 점수가 몇 점이 돼야 되는가? 요걸 맞춰 보면은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또 전략을 마련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목표값 찾기였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고급 필터 보면은 내려가 줄게요. 지금 분류가 이게 모듈이거나 아니면은 판매 금액이 3천 이하인 자료의 데이터를 추출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되는 거는 이거나예요. 그럼 이거나면은 이거는 조건이 OR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OR 조건, 올 조건. 그래서 분류가 모델 요거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하나만 해당하면 되는 건데 이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다 추출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는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조건, 조건이 조건.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범위는 B14부터 입력하라고 하는데 자, 그럼 분류가 일단 이 대범주는 분류랑 뭘 가져와야 돼요? 판매 금액. 그럼 분류 누르고 컨트롤 눌러서 판매 금액 한번 찔러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서 이걸 복사해주고 이 14셀에 컨트롤 V. 그래서 분류가 모델인 거 하나 가지고 클릭해주고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자, 만약에 이게 AND 조건 이고라고 끝났으면은 여기다 같은 행에다가 입력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AND 조건이니까 이렇게 좀 다르게 하나는 15행 또 다른 거는 좀 내려서 16행 여기다 하나 입력해 줘야지만 OR 조건 이거나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판매 금액은 3,000원, 그러니까 3,000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3000 요 데이터를 입력해 주면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친구들의 데이터만 추출이 가능합니다. 자, 추출하시오 나와 있는데요. 추출하는 복사 위치는 여기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B18셀에다가 어떤 거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내용을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고급 필터 입력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자료 있죠.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있는 부분들 쭉 드래그 잡아줄게요. 이렇게 쭉 드래그 잡아주고요. 우리가 자주 쓰는 메뉴는 몇 개 없어요. 홈, 주식 데이터, 이 정도 삽입.
주식은 근데 여기서 쓰니까 거의 안 쓰죠. 홈 삽입 데이터 중에 있습니다. 데이터 들어가서 필터 중에서 고급 눌러주고요. 마우스가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고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아까 했던 이 친구 전부 다 드래그. 네, 복사 위치는 아까 B18이었죠. 그럼 B18 셀 클릭 한번 잡아주고요. 그대로 보여주면 돼요. 확인 눌러주면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친구들의 어, 그 내용들이 여기에 쭉 복사가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고, 요거는 그렇게 크게 고급 필터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몇 번 하다 보면은 항상 비슷한 패턴이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뭐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복잡한 내용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제 2작업 재산 요거 목표값 찾기랑 고급 필터 두 가지 완료했고요. 그 세 번째 조건 한번 세 번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시트 하나 더 추가해 주고요. 이번에는 제3작업을 이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정렬해주고 부분합을 만들어주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A열은 항상 널널비가 1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B4부터 H12 아마 1시트 들어가면은 여기 그대로 드래그 된 거 있을 거예요. 그대로 컨트롤 C 눌러주면 조금 더 쉽게 내용을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2셀에다가 컨트롤 V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조금씩 넓혀줄게요. 이게 뭐 감점 요소나 그런 건 아닌데요. 이렇게 좀 넓혀주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요거 데이터 보는데도 조금 더 좋고 원활하게 작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간단하게 뭐 어떻게 수치가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가 중요해요. 먼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이거를 첫 번째로 먼저 조건을 완성을 해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상품명의 개수 그리고 판매 금액의 평균을 뭘 이용해서 부분합을 이용해서 요 두 가지를 구해주면 되고 정렬하는 거는 이거는 뭐 굳이 안에 그러니까 부분합 기능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출력 형태를 보고 어떤 걸 기준으로 정렬이 되었는지 보면은 요거 중에 하나예요. 요 대분류 중에 하나인데 요 내용들 중에서 기역부터 히읗까지 오름차순 혹은 히읗부터 기역까지 내림차순으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한글은 뭐 이렇고요. 영어는 A부터 G까지 G부터 A까지 뭐 숫자로는 1부터 뭐 999 무한대죠. 반대로 999 무한대부터 가장 큰 값부터 1까지 이렇게 정렬을 해주라는 게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오름차, 이거는 내림차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정렬을 해줘야 되는데 출력 형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라고 하지 매끄럽게 이어지는 데가 있는데 보통은 이걸 보면 돼요. 이렇게 좀 어떤 평균 개수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 아래 나와 있어. 대분류가 뭐예요? 분류죠. 이렇게 그러면은 분류를 가지고 오름차 혹은 내림차로 정렬이 되었구나 이렇게를 이 정도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오름차 혹은 내림차 순으로 어떤 내용들이 정렬이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면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니까 이게 CU부터 기어까지니까 이게 약간 내림차순 같아요. 그럼 전부 다 드래그 잡아주고요. 데이터 들어가서요. 정렬 들어갈게요. 정렬. 그리고 정렬 기준은 아까 봤던 요 분류. 그리고 네임차. 그래서 확인 눌러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분 봐서 모르겠지만 이게 정렬하는 기준이 있죠. 이게 추가도 되고요. 삭제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첫 번째 기준으로만 이제 이렇게 정렬이 되었는데 또 2차 기준, 3차 기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 가지고 지금 센서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쭉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센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분류를 기준으로 느린 거부터 히읗부터 기역으로 쭉 내려와 있어요. 여기 내려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은 나는 브랜드는 지금 보니까 지금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센서 내에서도 여기 센서 내에서도 두 번째로는 브랜드를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럼 브랜드를 기준으로 지금은 뭐, 내림차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름차순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문제의 출력 형태가 나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같이 파악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요거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첫 번째 센서 한국전자 22,000원, 두 번째 이거 네 번째 15,000원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첫 번째 분류만 이렇게 좀 정리를 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굳이 건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굳이 건들지 않고 분류로 내림차순으로만 정렬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그대로 냅두면 되겠고요. 이렇게 그대로 냅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렬 첫 번째 조건인 요 정렬은 우리가 끝냈다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거와 상품의 개수 그리고 판매 금액의 평균 요거 두 개를 부분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구해 봐야죠. 그럼 전부 다 이렇게 또 드래그 한번 잡아주고요. 드래그를 전부 다 싹 한번 잡아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은 맨 오른쪽에 부분합이라는 게 있어요. 부분합 클릭. 지금 정리물 뭐 체크되어 있는데 이거 다 없애버리고요. 그룹화 항목은요 우리가 정렬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그룹화 항목도 만들어 줘야 돼요. 지금은 상품 코드라 되어 있지만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요 분류를 기준으로 정렬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랑 통일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는 지금 사용할 함수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요거만 보면 돼요. 개수와 평균. 지금 합계 나와 있죠. 합계 안 쓰죠. 그러면은 합계가 아니라 이거는 개수. 해서 이거는 상품명. 그러면 한국말로 풀이하면은 상품명의 개수. 똑같죠? 그러면은 확인. 그래서 마우스 아무것도 클릭하지 말고요. 또 그대로 여기 부분합을 들어가 볼게요. 부분합. 두 번째로는 이제 상품명의 개수 이렇게 구했는데 지금은 판매 금액의 평균. 여기는 그대로 두세요. 분류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지금은 두 번째로는 평균을 구하는데 상품명이 아니라 판매 금액이죠. 그럼 판매 금액 클릭.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새로운 값대치 있거든요. 요거는 클릭을 없애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방금 했던 상품명의 개수 요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이렇게 풀어주고 해야지만 여기 요거랑 요거 두 가지가 다 충족돼 가지고 내용들이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윤곽은 지우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아무데나 클릭해주고 그룹 페이지 들어가서 두 번째죠. 윤곽 지우기 한번 눌러줘 볼게요. 오른쪽에 생겼던 어떤 뭐 이상한 그런 그래프들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작업 완성해 봤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만든 거랑 이거랑 그 내용이 같은지 혹은 다른지 다르면 어떤 게 좀 다른지도 같이 한번 보면서 내용을 점검해 줘야 돼요. 지금 보면은 2개 8개 평균은 4,150원 8,638원 같은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굳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따로 뭐 건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번 작업까지 완성을 했고 4번 작업 넘어가 볼 건데 그 전에 이 나와 있는 내용들 이름들 한번 정리 좀 해줄게요. 이거는 제 더블 클릭하면 글 바꿀 수 있습니다. 1작업 이거는
이 작업, 이거는 3 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을 한번 입력을 쭉 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프 파트가 남아 있는데요. 그래프 파트는 여러분들 이거 만들 때 처음에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만들면 되고, 나머지 조건에 부합하는 내용들 입력하는 거는요, 뭐 ITQ 파워포인트 아니면은 한글이라는 프로그램 써왔던 친구들은 쉽게 요거 내용들을 충족시켜가지고 데이터들을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요거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범례라고 하는데, 범례, 이 범례에 어떤 게 들어갔는지 봐야 되고, 첫 번째로, 이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는지, 요거. 자, 우리가 아까 요거 행을 보면은 8행이 있었는데 데이터가 좀 8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기초 자료는 이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2개는 포함이 안 됐다는 소리니까 요 2개, 빠진 2개가 어떤 건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잡아주고, 정확하게 잡힌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제일 작업으로 넘어와 가지고 먼저 범례 보라고 했죠. 범례는 판매 수량 그리고 판매 금액이에요. 위로 올라왔을 때 판매 수량과 이 판매 금액은 무조건 들어간다고 붙어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이런 것들은 상품명이잖아. 그럼 상품명들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는 무조건 들어간다 보면 되겠고, 여기 상품명 중에서 없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항상 잡을 때는 행 단위로 범위를 잡아줘야 됩니다. 행 단위. 그래서 아두이노 들어가고, 가스 들어가고, 사운드 들어가고, 블루투스 안 들어가죠. 토양 들어가고, 메가 들어가고, 조이스틱 안 들어가고, 미세먼지가 들어가요. 자, 그럼 안 들어가는 이 두 가지는요, 잡아주면 안 돼요. 잡아주면 안 되고, 중간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행, 여기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를 잡아줘도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드래그. 마찬가지로 여기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잡아주고. 여기 한번 흐름이 끊겼으면은 여기는 잡아주면 안 되고요. 컨트롤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잡아주고. 네, 여기도 또 흐름이 끊겼으니까 마우스 떼고 컨트롤은 계속 눌러주고요. 이렇게 드래그 잡아주고, 여기 드래그, 여기 드래그, 이런 식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드래그 잡는 것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아까 없었던 그 블루투스랑 조이스틱, 자, 기억하면서 상품명, 지금은 마우스 왼손에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마우스 왼쪽 클릭만 이용해서 쭉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지금부터 왼손으로 윈도우 버튼 옆에 보면은 CTRL 컨트롤이죠. 요거 클릭 잡아주고 내용 입력해 줄게요. 컨트롤 누르고요. 판매 수량, 판매 금액, 판매 금액, 판매 수량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도 블루투스 떼고, 요거 왼손에 컨트롤 계속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클릭, 요거 드래그, 이렇게 한번 잡아주고요. 여기서는 삽입 들어갈게요. 삽입 들어가서 지금 첫 번째 조건 하고 있는 건데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작업하라고 하니까 삽입, 그 다음에 요거 클릭. 그래서 묶은 세로막 대형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묶은 세로막 대형 차트가 하나 만들어 주는데요. 오른쪽 클릭, 차트 이동. 지금은 요거 세 번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2개 냈고, 이건 새 시트로 이동해서 제사 작업으로 만들려고 하죠. 이거는 새 시트로 이동, 이거는 제사 작업으로 입력해 주면은 이렇게 차트가 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기초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여기 4번부터 10번까지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여기가 지금 첫 번째 제사 작업이 첫 번째로 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제일 끝으로 보내주는 요 작업도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1, 2, 3, 4번 작업이 이렇게 쭉 나열될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되고, 다음 시간에 여기 5번부터 4번부터 정정합니다. 4번부터 내용 입력하는 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